네, 반갑습니다. 루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초평저수지에 지금 막 도착을 해서 이제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오늘 어제 와이프랑 고민 끝에 원래 꺽지 낚시를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도 막 계속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괴산은 제 경험상 쉽게 물이 계속 뒤집어지는 그런 포인트라 아무래도 물도 뒤집어졌을 거라 조심스레 예상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날씨도 오늘 지금 좀 구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어두웠어요. 아침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무거운 채비로 그나마 낚시를 할 수 있는, 오늘 바람이 계속 불 걸로 예상을 해서 이제 베스를 선택을 해서 일로 나왔는데, 여기 포인트가 상당히 변했어요. 오히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나무, 항상 제가 던지는 나무 보시면 밑동도 다 드러나고, 여기 이렇게 안에 이런 나무들, 장가지들 다 드러나고, 원래 제가 여기 웨이딩을 해서 여기 서서 하는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까지 물이 다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물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오늘 사실 이제 애들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제 나오려고 애들 어린이집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오길래 결국 와이프는 이제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체 공휴일이라고 오늘 또 애들 어린이집을 안 한다네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애들 어린이집도 안 가고 오늘 낚시 못하겠구나 했는데, 또 와이프의 따뜻한 배려로 다녀오라 그래서 또 와이프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오늘은 사심 없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스를 오늘은 잡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알짜리 지키느냐고 먹이 활동도 못하고 배고프고 참 고생이 많을 텐데 이제 먹이 주러 왔어요. 이제 저희 루어인들의 베스트 프렌드, 또 이렇게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내 입 앞에 쏙쏙 맛있는 거 넣어주려고 그래서 일부러 웜도 샀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웜도 호구웜 종류를 이제 고르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틀 동안 골라서 샀습니다. 제가 베스의 입장이라면 어떤 게 먹고 싶을까, 또 어떤 거를 참 스테이크의 퀄리티로 해서 아주 감사히 고마움을 저에게 느끼면서 맛있게 먹어줄까, 그렇게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오늘은 브리어 도끼처럼 베스 도끼 오늘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지금 호구원 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일봤다는 이제 가재, 네, 가재 아주 맛있게 생겼죠. 제가 베스에도 먹고 싶게끔 너무 생겼길래 제가 베스의 입장을 철저히 고려하고 생각을 해서 아주 맛있는 걸로 골라서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스 이제 먹이 주러 나왔고요. 오늘 여기서 좀 하다가 좀 바둔 포인트가 있어요. 좀 보 같은 데인데, 그 바둔 포인트 오늘 또 한번 이동을 할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상당히 자주 쉬어요. 뭐 대체 공휴일이다 뭐다 뭐 해갖고선 쩍 하면 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올 거 지금 나왔는데 물이 아주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물이 많이 빠졌고,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첫 캐스팅서부터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생각보다 캐스팅이 좀 오히려 너무 세게 잘 돼요. 지금 라인도 그동안 라인이 50m도 없었어요. 라인이 워낙 없고 작다 보니까 캐스팅이 안 돼요. 서밍도 안 되고 안에 라인이 다 없어갖고, 그래서 라인도 큰맘 먹고 지금 주문을 해서 와이프랑 열심히 새로 감았어요. 그래서 라인도 이렇게 두툼하게 감았더니 캐스팅이 오히려 더 잘 되네요. 일단 로드는 닉스팝 에디션 요거 갖고 왔고요. 첫 캐스팅서부터 지금 생각보다 너무 캐스팅이 잘 돼서 놀랐습니다. 오늘은 좀 캐스팅이 돼요. 살살 던져야겠습니다. 물도 많이 빠진 상태고, 좀 살살 던져서 지금 물도 많이 빠져 있고, 일단 저런 장가지나 저런 수물나무 안에 잠겨 있는 가지들, 저런 장애물, 저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더 보기는 진짜 이제 베스 좀 포인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기는 더 좋습니다. 일단
4인치짜리 한 4인치? 네, 4인치에서 4.5인치 정도 되는 가재 모양의 호구엄 검은 색깔을 처음 달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바늘은 1-0일 거예요. 이게 네, 달려 있는 거 일단 이용해서 네, 바늘은 1-0 좀 작은 사이즈 사용을 했어요. 네, 작은 사이즈 사용을 했고, 지금 프리리거, 네, 지금 프리리거 3분의 8온스 지금 봉돌 달아서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가 오늘 제 마음을 알아주고 맛있게 먹어줘야 될 텐데요. 그리고 오늘은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잘못된, 흔히들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대부분 다들 합사 라인이 입질 파악이나 감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네. 입질 파악이나 감도는 카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테스트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제 테스트 영상 링크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똑같이 네, 낚싯대 릴을 결합해서 똑같이 이제 라인을 풀어서 어느 정도 여유줄이라 그러죠. 슬랙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당겨 봤어요. 이렇게 테스트 영상에서. 거기서 보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합사는 조금만 슬랙 라인이 생겼을 때 막 세게 흔들어도 전혀 입질 파악이 안 되고, 네, 전혀 못 느껴요. 하지만 카본은 슬랙 라인이 있어도 초리대가 막 흔드는 만큼 휘어져요. 강하게. 그만큼 네, 카본 라인은 입질 파악이 되고 입질 파악이 잘 되고, 합사는 텐션, 네, 슬랙 라인이 없이 텐션이 팽팽하게 유지가 됐을 때는 충분히 느끼고 잘 되지만, 슬랙 라인, 특히 바람 부는 날이나 어떤 상황, 네, 슬랙 라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고기가 입질을 하고 물었어도 전혀 못 느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바람 부는 날이나 이럴 때 초보자분들은 잡기가 힘든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분명 고기가 입질은 했을 거예요. 네, 분명 고기가 입질도 했을 거고, 고기가 와서 물고도 있었을 건데 못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어느 순간 이제 액션 주거나 이제 로드를 들라고 딱 했는데 고기가 물고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이미 슬랙 라인이 있을 때, 여유줄이 생겼을 때 고기가 입질을 했었고, 또 거기다가 먹고 있는데 못 느끼고 계시다가 이제 여유줄을 회수를 하시면서 고기가 이미 물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카본은 여유줄이 있어도 입질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파악이 돼요. 그래서 초보자, 입문자분들에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는 이제 합사보다는 카본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입문을 하시는 게 입질감도 파악이나 아니면 어떤 감도 연습하시고 느끼시고 파악하시기에는 카본이 훨씬 용이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 나름이지만 처음 연습하실 때에는 카본으로 하시는 게 고기를 그래도 만날 확률도 높이시고 더 이렇게 좀 내 감을 익히시는데 더 유리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늘 루어인들에게 이렇게 제일 쉽게 반응을 해주면서 손맛을 선사하는 고마운 베스에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렇게 맛있는 특식을 준비해서 왔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좀 상처가 되네요. 네. 그리고 오늘 바람이 불고 어둡길래 추울 줄 알아서 또 좀 후드를 입고 왔더니 또 이렇게 해가 뜨고 더워요. 바람도 없고. 오늘 덥겠는데요. 베스가 오늘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지? 빨리빨리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사심은 없습니다. 베스 오늘 맛있는 거 고생하니까 좀 돕는 차원에서 맛있는 거 먹이려고 나온 거고요. 절대 베스 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약간 연안 쪽으로 먼저 탐색을 하면서 최대한 좀 이렇게 장가지들 보이고 좀 이렇게 나무가 좀 장애물들이 복잡한 곳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안쪽으로 지금 웨이딩을 해서 들어왔더니 오늘 정말 다른 점, 깜짝 놀랄 차이점은 수온이 상당히 차요. 웨이더를 입고 들어왔는데 평소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와 차갑다 할 정도로 냉기가 느껴지고 오늘은 여기 물이 상당히 차가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입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온에도 베스들이 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수온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상당할 정도로 차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온이 아주 상당히 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득 이렇게 저런 갈대나 이런 이제 초록색 이제 잎사귀들이나 풀들이 많이 자란 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호주에서 낚시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호주에서 낚시하던 생각이 나는데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해서 호주로 제가 먼저 결혼 전에 이제 저는 거기서 직장을 구해놓고 거기서 이제 살 생각으로 갔다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나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둘이 데리고선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와이프가 조금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해외 생활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심심해해서 저희 와이프의 친오빠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 오빠도 일자리가 거기 마침 할 만한 게 있어서 네, 이렇게 경험 삼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모셔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낚시를 이제 인생에 처음 낚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평생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낚시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낚시가 있는지는 뭐 몰랐을 뿐더러 제가 본 낚시는 이제 대낙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이제 쟤는 평생 안 하겠다 생각하고 제일 한심해 보였던 게 이제 대낙 낚시였는데 호주에서 이제 와이프의 첫 이제 어떤 결혼하고 한참 콩깍지 씌웠을 때 와이프가 거기가 또 바다 풍경이나 이런 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절로 낚시를 하고 싶게 만들 정도로 좋아서 와이프가 이제 낚시를 자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바다 낚시로.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고 한참 빠져서 하루에 낚시를 뭐 거의 두세 번 갔고 이제 어느 날은 와이프가 이제 집 베란다에 나와 있었고 저랑 이제 와이프 오빠가 낚시를 하다 이제 밥을 먹으러 다시 잠깐 집으로 돌아왔는데 걸어오는데 와이프가 바로 앞에서 계속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해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왜 무시하지? 그러면서 이제 집을 들어갔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거기는 이제 호주는 선글라스를 안 끼고 다니면 실명이 걸릴 정도로 그리고 거기는 피부암이 상당히 많아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피부암도 많고 거기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를 안 끼고 다니면 실명이 될 정도로 거기는 태양이 강해요. 근데 이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 반팔 반바지에 그냥 선크림도 안 바르고 바닷가 그것도 이제 물 빠지면 한참 앞으로 나가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 하루에 뭐 8시간 12시간 뭐 길게는 16시간도 해본 적도 있고 그렇게 낚시를 하니까 당연히 엄청 시커멓게 탄 건데 그때 머리도 노랬었어요. 염색을 해서 이제 와이프가 너무 또 아침에 나간 거와 다르게 너무 익어서 오니까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와이프 오빠랑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포인트 좀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네 요런 약간 수풀지형 같은데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고 있는데 막 뭐가 간지럽기 시작을 해요. 간지럽기 시작을 해갖고 형 이상한데 너무 간지러운데 그랬더니 형이
뭐가 간지럽니요? 그래서 뭐 모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모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 기분일 거야. 그리고 너무 햇빛을 받아서 따가운 게 간지럽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요. 간지러운 게 막 따갑고. 그래갖고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진짜 눈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사팔뜨기 있죠. 사팔뜨기. 사팔뜨기를 해야지만 보이는 벌레가 있어요. 초파리보다 작아요. 초파리보다 작은데 아마 정글의 법칙에서 뉴질랜드나 이런 그쪽 근처, 호주 근처 지역 편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샌드플라이라고 초파리보다 작아요. 초파리보다 작은데 흡혈벌레예요. 근데 그게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걔네는 떼거지로 있어요. 거의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진짜 사팔뜨기에 온갖 눈알을 초집중 고밀도로 사팔뜨기로 만들어야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간지러워갖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을 사팔뜨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뭐가 있나 보려고 봤더니 와, 이제 눈에 돋보기 모드를 한 거죠, 나름. 그래갖고 봤더니 진짜 초파리보다 작은 것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봤더니 이제 그때 형도 사팔뜨기 모드를 따라 하더니 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멀쩡하다고 자기는 안 간지럽다 그러던 사람이 자기도 막 갑자기 미친 듯이 가렵대요. 이제 벌레를 보고 확인을 하니까 이제 간지러움이 갑자기 느껴지나 봐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아예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스스로 좀 체면을 걸었다가 벌레를 확인을 하니까 자기도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둘이 막 미친 듯이 도망을 막 나오는데 이미 다 뜯겼죠 뭐. 그러고서 이제 도저히 막 간지러움이 심해져 갖고서 일단 철수를 하기로 하고 집을 오는데 계속 간지럽고 나중에는 진짜 빠바바바바바박 이렇게 막 두드러기 식으로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안 긁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간지러워 갖고 피부병 걸리는 것보다 더 간지러워요. 막 팍팍 긁고 하다가 뭐 그때 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또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지 계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벌레한테 물린 것 같다 했더니 샌드플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장난을 치셨나 봐요. 그 벌레들이 몸 안에다가 알을 까고선 그 알이 나중에 거기서 몸 안에 피부 안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그 수천 마리가 몸 안에서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온다고 해갖고 둘이서 겁을 얼마나 먹었는지 진짜 약국 가갖고 온갖 되지도 않는 그 영어 전문 의학용어 써가면서 내 몸에 벌레가 내 몸에 지금 벌레가 있으니 이 벌레를 빨리 죽이거나 없앨 수 있는 제일 강한 그런 어떤 약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런 게 뭐냐, 자기도 이제 호주 현지인인데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당황스럽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샌드플라이라고 어떻게 그 단어를 이제 그 벌레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알아갖고 이제 말을 해줬어요. 이런 것 같다. 그 상당히 작아서 내가 너무 작아서 못 보다가 다 이제 내 몸에 알이 박혔다. 그랬더니 이제 웃으면서 무슨 약을 주는데 그걸 발라도 어마어마하게 간지러워요. 그걸 발라도 어마어마하게 간지럽고 와이프 이제 오빠는 그 의사가 그 약사가 절대로 긁으면 안 된다. 긁을수록 심해진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엔 고름까지 생기고 이제 피부에 상처, 흉터가 생겨요. 평생 간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와이프 오빠는 얼마나 독한지 그걸 참고 안 긁는 거예요. 밤새 잠을 설쳐가면서. 근데 저는 못 참겠는 거예요. 팍팍 긁고 막 계속 긁어도 간지럽고 약 발라도 간지럽고 뭐 온갖 짓을 해도 간지러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무튼 그게 근데 또 오래 가요, 상당히. 한 달 이상 가요. 그게 진짜 심하거든요. 한 달 이상 가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혹시나 호주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나중에 호주에 갈 일이 생기시거든 이제 거기 물가를 보거나 거기 상황을 보면 낚시를 하고 싶게끔밖에 안 돼요. 뷰 자체가 기가 막혀요. 낚시를 해봤던 분들이나 낚시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마트 뛰어 들어가고 거긴 마트 그냥 일반 동네 슈퍼마트나 대형 마트에서도 낚싯대, 낚시 릴, 뭐 웜 다 팔아요. 거기는 그게 정식 스포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어떻게든 하시게 돼 있거든요. 하시게 돼 있는데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이런 풀이나 갈대나 뭐 이런 식물이 있는데 근처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제일 안전한 것은 항구 있죠.
거기는 호주에는 항구마다 요트들이 어마어마하게 고급 요트들이 서 있어요. 그런 그냥 부둣가 항구에서만 하세요. 거기는 그래도 샌드플라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물 어떤 이런 풀들 근처에 서식을 해요. 그리고 그게 더 웃긴 건 샌드플라이가 바로 여기서 5발자국 옆에 있으면 안 물어요. 샌드플라이의 활동 반경이 있고 그 반경 안에서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다른 그 호주 현지 가족들도 저 바로 내 한 10발자국 떨어진 데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샌드플라이가 거의 한 자리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물어뜯고 먹지, 바로 옆에 근처에 있어도 거기까지는 직접 가서 물지는 않나 봐요. 예. 그런 특이한 아무튼 벌레가 있으니까 그거 꼭 조심하시고, 문득 그런 생각이 나갖고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딱 정각 12시고요. 와서 한지 지금 한 50분?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입질이 한 번도 안 들어오네요. 입질은 안 들어와갖고 조금, 오늘 또 와이프한테 지금 애기들 혼자서 3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고기 잡는 대로 일찍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만나고, 저도 오늘은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리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도착을 했고요. 여기 저번에 갔던 지전 약간 위쪽에 석류한 보인데, 지금 여기 지전을 지나서 오다 보니까 지전 초입에 베스꾼들하고 쏘가리꾼들이 계시네요. 거기 쏘가리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거기 지금 쏘가리 하시는 분들이랑 베스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도 더 계세요. 지금 한 15명 정도 막 그 루어꾼들을 봤는데 거기 쏘가리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쏘가리가 출몰하나 봐요. 일단은 이 보를 이거 일단 어떻게 올라오지? 어떻게 해서든 올라오겠죠? 네. 와. 네, 일단은 여기 보 내려왔고요. 이거 엄청 높아요. 네. 일단 다음에 지전 거기 초입에 과연 쏘가리가 있나, 저도 쏘가리 나중에 금어기 풀리면, 근데 만약 저수지에서 쏘가리가 나오면 저수지에도 쏘가리 금어기가 있나요? 보통 계류하고 댐인데 저수지에도 쏘가리 금어기가 있을까요? 궁금하네. 일단은 있겠죠.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도 쏘가리가 나오니까요. 네, 있을 거예요. 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 와갖고 첫 캐스팅 시작했고요. 네, 지금 지전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지금 바로 옆에서 한 분이 대낙하고 계셔갖고 방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을 안 하고 지금도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진입하는 곳이, 지금 여기 진입해서 오는 곳이 다 진흙밭에다가 물 웅덩이들이라서 사람들이 많이들 다 안 들어오셨는데,
저는 차 빠질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방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말 없이 지금 버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방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하게 네, 낚시를 하다가 출소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쪽에서 버징하는데 퍽하고 입질이 있어서 카메라를 바로 켰는데 또 입질이 없네요. 오늘 아무래도 사람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혼자 이렇게 파라솔까지 피시고 여유를 즐기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또 떠들어서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네. 아까 그 이동했던 보 그쪽에서 왜 이쪽으로 이동을 했냐면 거기가 쭉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판에서 쇳덩어리 그냥 그 파이프식으로 길이 사라져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건너갈 수가 없고 또 거기 어쨌든 저 안쪽에서 다른 베스 하시던 분들이 나오시는 거 보시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오늘 그쪽에 좀 조과가 안 좋으니까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원래 목적은 이쪽으로 오려고 왔던 게 아니라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상한 막 시골 동네 들어가서 길을 막 헤매면서 다른 포인트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길이 막다른 길에 막혀갖고선 다른 방향 쪽으로 네, 길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왔어요. 이쪽으로 나와서 그냥 일로 안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저기 다 물웅덩이에다가 다 진흙길이어서 다른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려다가 돌려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미련하게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네, 미련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미 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퍽퍽 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퍽퍽 쳐요. 지금 보셨어요? 네, 한 놈이 계속 지금 저 자리에서 퍽퍽 치는데 못 먹어요. 바보처럼 못 먹어요. 퍽 쳤을 때 가만히 한번 놔둬볼까요? 홀링을 한번 시켜볼까? 퍽 쳤을 때. 저 가물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언제 저 안에 계셨지? 네, 아무래도 오늘 시간도 지금 오늘 나와서 낚시한 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오늘 입질도 한 번도 못 입질 아까 버징할 때 받은 거 빼고는 제대로 된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일찍 철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괴산 물 상황을 아시는 현지분들이나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 혹시나 좀 봐주시면 제가 괜찮다고 하면 내일 꺽지낚시로 꺽지낚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할 테니까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는 분은 도움을 좀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내일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갖고 채비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앞에 길이 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약과고 저 가면 갈수록 여기 심해요. 그래서 여기 오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저도 이게 4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안불안은 한데, 특히 승용차로 오시기에는 차도 많이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좀 위험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갑자기 와이프가 부르면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기 또 초입에서 서서 했지만, 제가 오늘 서서 했던 포인트에서 장화 신고 이제 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더 안쪽 저 직벽 쪽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쪽에 가면 또 좋은 포인트가 거기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그쪽에서 했었으면 더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었지만, 제가 또 언제 바로 출발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이동은 좀 최대한 최소화했는데, 다음에 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서서 한 데서 이제 위쪽에 보시면 풀이 이렇게 누워 있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그쪽으로 해서 쭉 해서 한번 가셔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오늘은 꽝입니다. 꽝 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황을 봐서 괴산 꺽지낚시, 이번에는 진짜로 상황만 너무 이렇게 열악하지 않다면 찐득하니 꺽지낚시, 뭐 아니면 도, 무조건 남자는 직진 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소원합니다.